교사 같은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평생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료를 본인이 못하는 거 아닌가. 안 낫는다라고 사실 환자한테 그렇게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너클리닉입니다. 오늘은 아토피나 피부질환 환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토피 환자의 병원 방황기, 이거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병원 찾기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랬고요.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질환을 보는 피부과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도 가까운 동네 피부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피부과, 의원, 한방병원, 대학병원까지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다 다녀봤거든요. 제 아토피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반응도 굉장히 달랐고 진짜 굉장히 유명한 한의원도 가봤는데 저한테 맞는 병원을 찾기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건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진짜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건 안 낫는 병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학병원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진짜 이런 얘기 듣고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병원을 찾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피부에 뭐가 생기면 대부분 피부과를 먼저 생각들을 하게 되시죠? 그게 이제 그 주류 의학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먼저 하게 됩니다. 노원지역 피부과, 대전지역 피부과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대리석 막 반짝반짝하고 불도 막 환하게 밝혀져 있고 물광 주사, 신데렐라 주사, 300샷, 600샷 이런 것들이 잔뜩 붙여져 있고 각종 이제 시술들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다는 얘기죠. 요즘 유튜브에도 좀 나오죠. 이제 피부과 실장님 계시는 그런 병원들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다가 이제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요즘 그런 피부과에 가서 피부에 습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데스크에서부터 당황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저희는 보험 진료는 안 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진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피부과가 요즘은 정말 시술 위주라서 질환들은 또 자세히 잘 안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피부과 진료를 하지만 피부 질환이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사람마다 증상도 다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또 이런 병 저런 병인지 감별하기도 어렵고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 언제 악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간단히 이제 얼굴 이렇게 보고 환부 좀 보고서 그냥 아토피라고 이렇게 퉁 치는 거죠. 피부 질환이 얼마나 다양한데 이게 어떻게 전부 다 아토피가 되나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의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주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진단명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약이라도 주면 다행이죠. 진료라도 본 거니까 딱 들어갔는데 잘못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별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약만 3일치, 5일치 이렇게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찾아보게 됩니다. 환우 카페를 찾기도 하고 지역 동네 카페에서 자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디 가면 잘 봐주나요?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질환 치료하는 피부과가 어디 있다라고 정말 어렵게 추천을 받아서 찾아가 봅니다. 또 별로 없거든요. 질환 보는 피부과가. 피부과라고는 하지만 요즘 피부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미용 쪽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좀 오래된 피부 비뇨기과 그런 데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의원, 가정의학과 이런 병원들에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오는 처방 내용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른 데서 치료받고 있는데 잘 안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을 좀 더 센 약을 쓰는 그런 경향이 있을 뿐이지 특별히 치료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연고나 먹는 약이나 이런 것들 처방을 해주시고 일주일 후에 오세요, 2주 후에 오세요 이렇게 약봉지 하나 이제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얘기 중에 피부과 여러 군데 갔는데 진단명이 다 다르다 혹은 진단명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지 않더라, 이게 무슨 병인지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가려우면 먹는 스테로이드에 항히스타민제, 긁어서 상처나면 항생제 이런 약들이 소화에 부담되니까 소화제 이런 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또 답답한 마음이 심해지죠. 그래서 문둥병도 고친다고 하거나 30년 된 피부과, 50년 된 피부과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영등포에도 하나 있고 성남시에도 하나 있고 소문으로 도는 유명한 피부과들이 있어요. 문둥병은 사실 이제 예전에 쓰던 말이고 한센병이 맞죠. 하여간 소문은 문둥병 고친다 라는 소문으로 났어요. 이게 이제 한센병인 피부가 짓무르는 굉장히 중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위해서 약을 굉장히 세게 쓰게 돼요. 감염이 생기면 생명의 위험이 생기니까 감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염증을 막 눌러놔야 됩니다. 그래서 1등급 스테로이드 정말 많이 쓰고 주사도 많이 맞고 이런 치료를 많이 받고 오세요.
그런데 갔다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저도 좀 진료를 하면서 좀 심란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유명한 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답답한 마음에 큰 대학병원 같은 데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즘 대학병원 예약도 어렵고, 대학병원은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피부에 생긴 악성 종양 아니면 뭐 희귀 난치병 이런 것들을 보시는 곳이라서 사실은 일반적인 습진 같은 환자분들은 대접을 잘 못 받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피부과 진료 시간이 3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거는 논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알레르기 쪽에서 유명하다는 교수님 진료를 보고 나면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치료랑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신 좀 다른 점은 정말 권위 있는 대학병원일수록 스테로이드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장기간 쓰지 마라. 이거의 부작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다른 종류의 이제 면역 억제제를 좀 쓰게 되죠. 제가 보기에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그런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없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쓰고 오신 분들은 몸에 여기저기 감염이 좀 심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센 약들을 또 쓰고 오시게 되는데, 대학병원의 특징은 진료 간격이 훨씬 더 길어요. 약 받고 한 달 후면 괜찮고 3달 후에 오세요, 6달 후에 오세요, 이렇게 진료를 봅니다. 근데 이제 피부질환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증상이 매일매일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2주일이 다른데 그렇게 3달 간격으로 진료를 보게 된다는 건 강력하게 억제를 해놓고 일단 눈앞에 있는 걸 좀 최대한 가려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좀 죄송한 얘기이기도 한데, 환자 한 분 한 분의 진료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병원이나 이런 연구기관의 논문 혹은 데이터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환자분들이 대안으로 찾으시는 게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들 많이 찾으시게 되죠. 면역력을 뭐 좋아지게 한다거나 체질 개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찾게 되시죠. 저도 한의원을 하고 있지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치료 중에 단점 중에 하나는 추상적인 진단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가 화해서 혹은 또 뭐 열이 많아서 이렇게 좀 두리뭉실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죠. 또 어떤 질환을 전문적으로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반의거나 좀 일반적인 치료를 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에 특화되는 경우가 또 드물기는 합니다.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결과도 좋았고 제가 한의원 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피부질환 치료는 케이스가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는 좀 뭐 제 얘기인데, 제가 해결책을 찾은 것도 한의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것도 한의원이기는 해요. 정말 유명한 분이었어요. 라디오에도 나오시고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맥을 이렇게 한번 짚으시고 이건 안 낫는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유명한 병원이었는데 진료받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만나뵀던 분 중에 약간 그 도사 같은 그런 한의사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몸의 기운의 흐름을 막 읽고 막 이런 분이셨는데, 그분도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대뜸 너 고기 먹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먹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낫는다, 평생 안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조금 욱해서 아니 치료를 본인이 못하는 거 아닌가, 안 낫는다라고 사실 환자한테 그렇게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때 뭐 상처를 좀 많이 받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토피 혹은 여러 가지 중증 습진의 경우에 환자와 의사가 같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병원마다. 뭐 이거는 사실 한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런데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된 병원을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환자분들은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다행히 운 좋게 치료를 잘 받아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못 찾으셔서 몸도 마음도 힘드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병원 방황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괴너클리닉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내용으로 혹은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